한국사 속의 사랑. 사랑하는 아내를 시로 표현한 고려말 대유학자 이색. 목은 이색은 고려말의 성리학자로 멸망한 고려의 끝까지 충성을 해서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더불어 사문이라 불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해 글을 스스로 깨쳤고 문장을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14살의 과거에 급제의 진사가 되었는데 천재라 소문이 나서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19살에 관례를 치르고 안동의 명문 권중달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혼사가 치러지던 날 저녁까지도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던 권문 귀족들이 군침을 흘렸다고 하는데 짧은 신혼생활을 뒤로하고 21살에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국자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귀국을 했다 고려에서 과거를 치러 갑과로 합격했고 원나라로 돌아가 황제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2등을 했는데 원나라 벼슬도 받았지만 귀국해 고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40여 년 동안 요직을 두루 역임한 데다 당대 제1의 성리학자요 문장가로 인정받아 5번이나 과거 시험을 주관했으며 정도전과 권근, 정몽주 등 고려 말의 명사는 대부분 그의 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청운의 꿈을 이룸에 따라 아내 안동건 씨는 부귀영화를 누려 그들의 삶은 평온했지만 역사의 파고가 갑자기 높아져 세상이 온통 뒤바뀌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창건할 조짐을 보인 것으로 이성계와 친분이 깊었지만 고려 왕조를 버릴 수 없었던 이색과 권씨 부인의 삶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벼슬을 잃고 귀양가는 신세로 전락했고 아내 권씨의 삶은 나날이 궁색하고 초라해졌는데 그 와중에 권씨 부부가 믿었던 큰아들 이종학이 정도전 일파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큰아들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임을 당하자 권씨 부인은 깊은 충격을 받고 병이 깊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데 근 50년에 걸친 부부 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은 아내 권씨였는데 이색은 아내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유배 이후로는 곤궁한 삶이 되었지만 아내는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고 술을 직접 담그고 밥과 반찬을 만들며 염색도 하는 바쁜 삶을 보냈는데 부부의 삶은 소박한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작은 기쁨에 있었습니다. 아침 끼니는 단박한 걸로 만족해. 거친 밥에 국 한 사발이러니 아내가 새로 빚은 술이 있다면서 알뜰한 정으로 올기를 청하는데 겨울 추위가 오늘 유독 심하니 이로써 병든 몸 조섭도 하려니와 사기를 물리치고 정기를 보한다면 사리가 참으로 실정에 맞고 말고 하얀 쌀밥은 티 없이 깨끗하고 좋은 술은 흘러내린 양류 같아라. 취하고 배부른 두 가지 맛겸하니 내 부호가 도성에서 으뜸이로세. 이색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내는 이색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자 걱정이 되어 흰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늙은 아내는 내 병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 옷가치의 하얀 고미를 특별히 얻어왔기에 기름이 어린 듯 번드르한 죽을 들이마시고 처마 밑에서 볕쬐며 내 배를 두드리노라. 약도 다렸는데 이색은 시에서 늙은 아내는 일찍 일어나 친위약을 다리고 라고 쓰기도 했으며 아내 역시 몸이 아팠던 모양으로 아내는 부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세간의 모든 고통이 한 몸에 다 모여서 기거 동작을 모두 옆 사람에 의탁하네. 병든 아내는 살짖으며 부처를 재차 외치고 늙은 종은 땀 흘리며 자주 푸닥거릴 하누나. 그녀는 귀신에게 복을 빌었는데 주역으로 점치는 강판수도 한몫 거들었고 온갖 비법을 안다는 최씨까지 불러 앵마기를 했는데 이 모든 행사의 주역이 아내 권씨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색은 불교에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안동권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향을 피우며 자신의 살점까지 태우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아내를 이색은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다스리는 늙은 아내가 어여쁘구나라고 선언했고 자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조정의 실권을 놓쳤으나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의 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은 분을 파는 장사치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색은 아내가 몸단장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시를 썼습니다. 종이에 싼 흰 가루 한 봉지를 펼쳐놓고 문 곁에서 말하길 정료해서 왔다 하누나. 늙은 아내는 병이 많아 머리 단장도 못해 경대에 거미줄이 얼기설기 쳐져 있는 걸. 부부는 만년에 오롯이 서로에게 의지했는데
이색은 아내와 함께 경치를 보러 돌아다니다 옆집 노인이 삿갓을 물에 떨어뜨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일이 있어 아내의 흥이 깨진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색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유배지에서 사귄 스님이 있어 2주를 집에 머물며 독경을 해주어 이색이 무척 고마워했으며 2년 후 아내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권 씨와 이색은 서로에게 꿈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아내의 꿈 이야기를 시에 기록한 적도 있어 꿈속에서 아내는 금강산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당대에는 여성이 깊고 깊은 명산을 직접 여행하기 어려워 꿈에라도 가고 싶었던가 본데 이색이 쓴 시를 음미해보면 권 씨 부인의 불교적 사유가 한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금강산은 희기도 하지 은빛으로 밝게 빛났답니다. 웅장한 절간 들쭉날쭉 풍경이 정말 산뜻하였지요. 상상봉에 오르고 싶었는데 문득 깨고 말았답니다. 이생도 꿈속 일인 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금강산은 누구나 가고 싶어한 소원의 산이었는데 이색과 아내가 금강산에 간 일이 있어 이런 꿈을 꾼 것인지 그저 상상 속의 소원을 말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가보고 싶어한 그 산에 가는 꿈을 이색이 이렇게 시로 만들어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동권 씨는 참회의 마음을 담아 살을 불태우는 연비의식을 직접 봉행했고 남편 이색은 자신의 선행이 부족하다는 자책을 거듭했습니다. 신분이 가장 고귀한 귀족이었으나 권 씨 부인은 여성의 일상적인 의무를 다하느라 분주했는데 부인은 하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 저녁으로 손수 밥짓기를 담당했고 남편은 사랑하는 시선으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풍로에 물은 펄펄 끓었고 처마에서는 새들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늙은 아내는 벌써 세수를 마치고서 음식 장만에 분주하구나. 하건만은 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따뜻한 명주 이불 속에 있었네. 남편을 시중 드느라 바빴던 안동권 씨 부인은 남편이 외출이라도 하면 옷차림도 알뜰살뜰 보살폈는데 어느 가을날 이색은 한가로이 홀로 앉아 시를 읊으며 흥을 돋우고 있을 때 조정에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당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오라 하시네. 아내가 관복이며 머리에 쓸 관을 잘도 차려주었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따로 있었으니 멋진 주한상 차림으로 아내는 정성을 기울여 남편의 술상을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빗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어느 봄날에 이웃 사는 친절한 어느 지인이 봄맞이 선물로 술 한 병을 보내오자 아내는 남편의 기쁜 마음을 생각하며 멋진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음전한 아내가 정성껏 주한상을 차려왔네. 내 마음은 화창한 봄 기운을 따라 무대 위에 오르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라오. 아내는 말하기를 새로 빚은 술이 있다네. 알뜰살뜰한 정을 담아서 울리겠노라 하네. 푸른 파도 넘실대듯 흐르는 술이네. 술 한 잔을 마시면 배도 부르고 취한 기운이 돌아 마치 도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든다고 했는데 권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향기로운 술이 하루라도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내 권 씨는 신기하게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 자주 술을 담갔습니다. 늙은 아내가 말술을 간직해 두었다네. 아침에 손님이 오셨기로 우선 한 잔 들이키네. 늙은 아내가 술독에 빠졌다며 내게 화를 냈지. 그래도 검은 콩 달인 물에 감초를 넣어 끓여주네. 어느 해 정월에 이색은 당시의 이름난 재상과 높은 관리들과 함께 국민왕의 넋이 잠든 혈릉을 찾았는데 귀로에 여러 차례 주연이 거듭되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색은 전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적어 시 한 편을 썼는데 술에 대취해서 밤늦게 귀가하자 아내 권 씨에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내는 옷에 묻은 술 자국이 많다며 화를 내셨네. 고려시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된 사람도 없지 않았는데 12에서 13세기 고려 제1의 문장가인 백운거사 이규보의 사연이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이중민은 손수 바느질을 해서 아내의 치마를 꿰매었는데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규보가 이런 멋진 시를 지어 친구를 놀렸습니다. 눈빛처럼 곱네 하얀 비단치마 밟아서 찢어지고 말았네. 뉘집 휘장 아래서 탕문군을 희롱하였더란 말인가. 시에 나오는 탕문군은 한나라의 미인으로 일찍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살았다는데 우연히 그를 알게 된 사마상녀가 사랑에 빠진 나머지 검은고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탕문군은 마음이 동해 남몰래 한밤에 집을 떠나 가난한 문인 사마상녀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중민도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아내가 제주도 남달라 탕문군이라 불렸을 것 같습니다.
부인이시여, 이제 바느질일랑 그만두세요. 앞으로는 무선에서 운우의 꿈에 젖으시길 빕니다. 시의 무선은 초나라 해왕의 고사였는데 어느 날 해왕이 낮잠을 잘 때 꿈속에 한 부인이 나타나 애정을 구해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부인이 길을 떠나며 자신의 집은 무산에 있고 그는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되어 내린다고 했는데 이중민이 신혼이라서 이규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시로 표현한 고려말 대유학자 이색이었습니다.